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아기 아이들이 정말 많이 하는 놀이, 역할놀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역할놀이는 흔히 아는 소꿉놀이, 상징놀이와도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돌 전후로 아이들의 상징놀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아이들이 바나나 같은 거 들고 전화기인 척 이렇게 전화하는 신용도 하고요. 물컵에 물이 없어도 물 마시는 것처럼 하면서 마시는 척도 하고요. 그러다 두 돌이 지나면서는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간단한 주고받기가 나타나고, 또 세 돌이 지나면 다양한 3개, 4개의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으로 유창하게 이야기를 하고, 상황에 대한 지식들도 다양해지면서 점차 역할놀이가 화려해지죠. 맞아요. 30개월쯤에 병원놀이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진료실에 가고 체온 재고 뭐 청진기 대고 감기예요, 코 빼세요, 별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단편적인 장면이었다면 36에서 48개월 요 사이가 되면 아이들이 병원놀이를 하더라도 진료실에 가서 진료 다 보는 거 플러스 처방전을 환자에게 주고 약국 가서 또 약을 받고, 이렇게 놀이에 쓰이는 놀잇감도 다양해지고 또 놀이에 필요한 역할들도 정말 많아지거든요. 어린아이들의 인지와 정서를 평가할 때 놀이평가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언어 인지가 발달한 아이들의 놀이는 이렇게 확장돼 있어요. 병원에 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알고, 캐릭터에 따라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도 알고, 그에 따라 주고받는 말도 다르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이 역할놀이 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의 역할놀이가 마치 생활의 일기장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희 아이 43개월쯤에 한참 유치원놀이 할 때 보면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이런 말을 주고받는구나, 선생님한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지도를 받는구나, 이렇게 짐작을 했었거든요. 저도 현이랑 유치원놀이 할 때 보면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시는지 너무 눈앞에 그려지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이 선생님께서 친구야, 오늘은 우리 레고만 가지고 놀 거야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어요, 저 다른 놀이 갖고 싶어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친구야, 오늘은 레고만 갖고 놀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레고만 가지고 놀 수 있어. 다른 장난감은 가지고 놀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눈앞에 그려지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온화하면서도 단호하게. 온화하지만 단호하게. 근데 이게 좀 두려운 게, 저희도 집에서 아이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이 소꿉놀이 뭐 엄마 아빠 놀이 이런 거 하면은 집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빠가 뭐 코 파는 모습, 아니면 엄마가 아빠한테 잔소리하는 거, 막 이런 거 아이들이 또 그대로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면 약간 부끄럽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역할놀이는 아이의 언어, 인지, 사회성 발달에도 많은 도움을 주지만요, 정서 발달에도 정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아이들은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놀이를 통해서 안전하게 재현하고 풀어나가려고 해요. 저희 아이는 36에서 37개월쯤에 한창 어린이집 등원 거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극복할 시기쯤에 나타난 놀이가 블럭으로 동물원을 만들어서 동물 피규어로 역할놀이 하는 걸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아이가 타조야, 나처럼 이렇게 점프해봐, 이렇게 하면은 엄마도 안 보고 싶어지고 아빠도 안 보고 싶어져, 이런 놀이를 많이 했었어요. 뭔가 마음이 너무 짠했을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짠했죠. 그래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좀 엄마 보고 싶고 아빠 보고 싶은 마음을 이런 식으로 달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짠하고, 그때 한참 그 놀이를 저도 열심히 참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43개월쯤에 이제 어린이집 졸업하고 유치원을 가게 됐는데, 그때쯤에는 엄마와의 분리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데 새로운 기관에 또 적응을 해야 하잖아요. 그때도 무슨 놀이를 했나요? 그때는 한 2, 3개월 정도 유치원 놀이를 했었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유치원이 굉장히 새로운 공간이잖아요. 특히 어린이집이랑 좀 달랐던 게 매일매일 유치원에는 영어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유치원 놀이 속에서 항상 그 시간을 반복적으로 재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엄마가 릴리 티처 해, 이렇게 역할을 부여하고. 그럼 유통 너가 영어 선생님 영어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Hello everyone, how are you today?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다행인 거는 영어 어플이 있어서 같이 보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처음에는 아이가 저한테 선생님 역할을 부여를 했는데, 이 놀이가 좀 지속이 되고 익숙해지고 나서는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선생님 역할을 하고 저한테 학생 역할을 주더라고요. 유진이는 놀이로 유치원 적응 프로그램을 혼자 했네.
이 놀이를 통해서 유치원 적응도 잘하고 심지어는 유치원 생활을 굉장히 즐겁게 하는데 한몫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기관에서 겪는 친구 간의 갈등 상황도 놀이 속에서 재현되기도 하죠. 저희 아이도 3명의 친구를 만들어서 막 놀이를 하다가 지금은 너 놀이 못해. 너 저리 가.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너가 그렇게 안 놀아주니까 나 속상해. 우리 같이 놀자. 이러면서 놀이 속에서 자기 표현하는 연습도 하고요. 그 다른 2명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니야 우리 이거 새로 만들어서 이 친구랑 같이 놀자. 이런 식으로 중재하는 역할도 해보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한동안 인형놀이를 하면서 친구 물건을 뺏는다든지 친구랑 게임을 하면서 친구한테 약을 올린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놀이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유치원에서 겪을 법한 일들이 역할놀이에 그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루크 활동 안에 이제 역할놀이가 있는데 엄마 나는 유진이고 엄마는 친구야. 친구가 처음엔 잘 하다가 나중에는 너 이거 못하지? 나 먼저 했지롱 메롱 이렇게 약 올리는 거야. 이렇게 이제 디렉팅을 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 감독이 돼서 역할이랑 대사를 정해주기도 하죠. 이럴 때 주의점은 양육자가 갑자기 현실로 나와서 아유가 그렇게 친구 놀리면 안 되지. 그럼 친구 싫어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무안해지고 놀이가 재미없어지거든요. 우리가 다시 기억할 것은 아이들은 놀이라는 안전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자신의 현실에서 미해결된 문제를 반복해서 경험하고 해결하는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결의 과정도 놀이 속에서 이루어지면 가장 좋아요. 유똥은 어땠어? 저는 일단은 그래서 아이가 디렉팅 한 대로 루크 놀이를 하고 있다가 잘 하고 있다가 나 했지롱 다 했지롱 너는 아직 못했지 메롱 이렇게 이제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요. 너가 약 올리니까 나 속상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또 제가 2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알았어 미안해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아이가 저한테 귓속말을 해요. 엄마 그러지 말고 계속 약 올려. 무시하고 약 올려. 이제 이렇게 디렉팅을 하면 제가 너 나 약 올린 거 아닌데 너 아직 못했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화가 머리 끝까지 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가 너 자꾸 그러면 선생님한테 얘기할 거야 하면서 선생님 누구가 자꾸 저한테 메롱하고 약 올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놀이 속에서 중간에 등장해서 선생님이 유치원에서 아이들 갈등을 중재하는 것처럼 연출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기관생활 속에서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거나 관찰했던 모습들을 놀이로 가져와서 재경험하면서 자기 표현도 하고 문제 해결도 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사회성 기술 개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역할놀이는 유아 시기에 꽃을 피우는 만큼 유아 시기 발달에 골고루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역할놀이 잘 안 해요. 계속 엄마한테만 하라고 시켜요.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놀이도 여러 번 경험해본 아이들이 더 풍부한 내용이 나오죠. 때로는 아이가 엄마한테 놀라고 하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한다면 아이가 놀이를 보고 배우는 중이니까요. 엄마는 연극이나 뮤지컬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놀이를 펼쳐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형 2개로 미용실 놀이를 한다면 어서오세요 꼬마 손님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파마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한테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파마 먼저 할까? 아니면은 샴푸 먼저 할까? 이런 식으로 놀이 중간중간에 대사나 역할을 아이한테 물어봐서 아이의 의견을 반영을 해주시면 어느샌가 아이가 자연스럽게 놀이 속으로 들어올 거예요. 만일 우리 아이는 역할놀이에 1도 관심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스토리가 있는 그림책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시기 때에 뭐 신데렐라, 백설공주 아니면 아기돼지 삼형제,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같은 명작들을 보면 스토리가 비교적 단순하고 아이들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남아서 아이들 놀이 속에 잘 관찰이 되거든요.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그림책 이야기를 모방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키즈캐슬 동화 뮤지컬 그거 보면서 역할놀이가 본격적으로 3, 4세 때 많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그 키즈캐슬에서 백설공주 스토리에서 보면 마녀가 거울에서 백설공주가 제일 아름답다고 하니까 뭐라고? 당장 죽여라! 막 kill her! 이렇게 영어로는 하거든요. 근데 그걸 맨날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눈 치켜뜨고 이런 디테일까지 따라하는 맞아. 거 보면은 막 진짜 연극 배우야. 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배트맨, 아이언맨
아이언맨 이런 거 같이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그 히어로 피규어 같은 거 사주시면 더 역할놀이 많이 하거든요. 역할놀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잇감을 구비해 두시는 것이 아이들 역할놀이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역할놀이를 할 때 너무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해요. 상황, 배역, 대사까지도 아이가 다 정해져요.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역할놀이 초반에는 아이들이 주도하는 대로 좀 따라주셔도 좋아요. 그런데 너무 고정적으로 아이는 엄마 역할만 하려고 하고 엄마한테는 아기 역할만 준다. 그러면 엄마도 나도 이번에는 엄마 역할 해보고 싶어. 맨날 아기 역할만 하니까 좀 놀이가 재미없어지려고 해. 이런 식으로 의사를 좀 피력해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아이도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이할 때 의견이 달라도 서로 조율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아이가 대사를 일일이 정해줄 때도 아유가 네 생각은 알겠는데 이번에는 내가 의사 선생님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볼게. 다음에 아유기가 의사 선생님 할 때 그렇게 해 하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놀이를 할 때 양육자가 또 너무 주도적이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트 놀이를 하기로 했는데 아이가 우리 볶음밥 재료 사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양육자가 그러면 오이도 사고 두부도 사고 파인애플도 사고 이렇게 이제 카트에 다 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가 처음에는 수긍을 하다가 어느 순간 말없이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양육자가 빨리 놀이를 끝내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요. 아이와 재밌게 놀이를 하고 싶으시다면 기본적으로 아이가 놀이를 주도할 수 있도록 디렉팅을 좀 기다려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가 우리 볶음밥 재료 사자 라고 했으면 그럼 어떤 걸 사면 좋을까? 이렇게 장단을 맞춰주고 재료를 살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아이가 오이도 사고 당근도 사고 파인애플도 사자 하고 카트에 넣었다면 그때쯤 살짝 우리 참기름 다 떨어졌는데 참기름도 살까? 이 정도의 역할만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유아 시기에 이 역할놀이가 절정을 달리다가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면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충분히 즐겨주시고 역할놀이 하다가 혹시 어려운 점, 고민되는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아육톡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울려주세요. 육아동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